정말로 재미있는 일 중에서 고통이 따르지 않는 것은 없다. 일본 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의 말입니다. 우리는 몰입했을 때 재미있다고 느낍니다. 몰입 상태가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는 흥분이 우리가 느끼는 재미입니다. 몰입하기 위해선 3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목표가 있을 것. 둘째, 피드백이 있을 것. 셋째, 과제와 능력이 균형을 이룰 것. 목표가 있어야 재밌습니다. 야구 경기를 봐도 응원하는 팀이 있을 때 더 신이 나죠?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구보다 내기 당구가 재밌고 단순한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도 상품이 걸리면 눈빛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피드백이 없으면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를 모르면 집중도가 금세 떨어져요. 레인을 따라 볼링공을 굴리게 하되 커튼으로 핀을 가려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잘 던질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과제와 능력의 균형은 적절한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온라인으로 1대1 게임을 할 때 실력 차이가 월등한 고수를 만나면 체념하며 의욕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쉬운 상대방과 겨뤄도 영 재미가 없어요. 승부는 실력이 막상막하여야 가장 흥미진진합니다. 3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몰입에 빠집니다. 그리고 재미가 따라옵니다. 결국 재미는 누워있는 사람의 입에 저절로 떨어지는 말랑말랑한 홍시가 아닙니다. 긴 막대기로 낑낑대며 따야 하는 밤에 가까워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재미는 낑낑거림 속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365 공비타민 몰입은 재미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월러스 워틀스의 부의 비밀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라,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어서요,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되 그것을 매일매일 성공적으로 쌓아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오늘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듣다 보면 그냥 흘려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무척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에게는 남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장이 나올 겁니다. 사람은 현재 있는 위치보다 현재 하는 일이 더 커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할 일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위치보다 크지 않다. 노자는 도덕경에서요, 비움에 대해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비움과 남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그리고 그 노자의 도덕경 비움에 대한 부분에서 천재학자였던 왕필이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한 집안을 온전히 다스릴 역량이 있는 사람은 한 집안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고 한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역량이 있는 사람은 한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없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를테면 회사에 팀장이 한 명 있다고 합시다.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짜내면 자신의 팀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팀장입니다. 그러면 그 팀장은요, 자신의 팀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의 팀을 이끌기 위해서 50이라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팀을 원활하게 이끌고 비전까지 제시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려면 그 팀장의 능력은 60, 70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를 생각해 봅시다. 직원이 100명쯤 있는 회사를 이끌기 위해서는 능력이 100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100의 능력을 가진 사장은 그 회사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없어요. 기껏해야 현상 유지를 하며 견디는 것 뿐일 겁니다. 회사를 더 키우고 비전까지 제시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회사를 좋아하게 만들려면은 그 사장의 능력은 100보다 훨씬 커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학생이건 수험생이건 반장이건
회사에서 여러분들께서 대리, 과장, 차장 무엇이건 집에서 엄마, 주부, 남편, 아빠 혹은 어떤 역할이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에 요구되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요구된 능력보다 여러분이 더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여러분이 더 큰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도 남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비로소 합격을 할 수 있고, 승진하고도 남을 실력이 있어야 비로소 승진의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게가 주변의 동종 가게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야 여러분의 가게에 손님이 더 옵니다. 사람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보다 더 큰 일을 해내야 그 일에 맞추어 더 큰 일이 주어진다는 뜻이지요. 요즘 어쩌다 라는 표현이 사랑받고 있죠. 어쩌다 어른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되었고, 어쩌다 보니 더 큰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삶에서 책임이란 그렇게 어쩌다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성공은 절대로 어쩌다 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성공이 있다면 그 성공이 오고도 남을 만큼 큰 일을 해야 비로소 성공이 옵니다. 90점을 맞고 싶다면 90점 맞을 만큼 공부하지 말고 100점만큼 하십시오. 합격하고 싶다면 합격할 만큼 공부하지 마시고 수석 합격할 만큼 하십시오. 100만원짜리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손님들에게 먼저 200만원 이상의 기쁨을 제공하십시오. 성공은 그 다음에야 따라옵니다. 월러스 워틀스가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성공으로 쌓으라는 말, 바로 이어가 볼게요. 하루하루를 성공으로 쌓아가라. 성공적인 행동의 결과는 축적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당신은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생각을 활용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 사람은 현재 있는 위치보다, 현재 하는 일보다 더 커져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위치보다 크지 않은 사람이다. 세상은 현재 자리를 메우고도 남는 사람들의 작용을 통해서만 앞으로 나아간다. 동물 세계에서 진화는 생명의 과잉을 통해 일어난다. 어떤 생명체가 현재의 기능으로는 자신의 욕구인 생명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되면 더 높은 차원의 기관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자신의 위치를 채우고도 남는 생명체가 없었다면 새로운 종은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법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자가 되려면 이 원칙을 당신의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 하루하루가 성공 아니면 실패이고, 성공한 날들이 쌓여야 소망을 이루게 된다. 날마다 실패한다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지만 날마다 성공한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에 관한 한 실패한 것이며 그 결과는 상상보다 더 끔찍할지 모른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의 결과조차 예측하지 못한다. 자신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많은 부분이 사소한 행동 하나에 달라질 수도 있고, 바로 그 행동이 엄청난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고의 존재가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일을 결코 알 수 없다. 작은 일을 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라. 하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되도록 짧은 시간에 되도록 많은 일을 해내려고 과로하거나 일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일 일을 오늘 하지도 말고 한 주의 일을 하루에 하려고 하지도 말라.
중요한 것은 일의 숫자가 몇 개인가가 아니라 각각의 행동이 얼마나 성공적인가 하는 점이다. 각각의 행동은 그 자체로서 성공 아니면 실패다. 각각의 행동은 그 자체로서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인 행동은 모두 실패이고 평생을 비효율적인 행동에 허비한다면 당신의 인생도 실패작일 것이다. 이와 반대로 효율적인 행동은 모두 그 자체로서 성공이고 평생을 효율적으로 행동한다면 당신 인생은 반드시 성공일 수밖에 없다. 실패의 원인은 비효율적으로 하는 일은 너무나 많은데 효율적으로 하는 일은 적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효율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지금 각각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부자가 되는 과학이 정밀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각각의 행동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고의 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고 그 힘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힘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고 각 행동을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단지 그 지고의 힘을 투입하기만 하면 된다. 행동 하나하나가 강력하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행동을 강하고 효율적이게끔 하려면 그 행동을 할 때 비전을 유지하고 믿음과 결의의 힘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 마음과 행동이 제각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실패하기 쉽다. 이들은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서는 마음의 힘을 좀 사용하지만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마음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리하여 각 행동이 성공적이지 못하게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비효율적인 행동이 지나치게 많아진다. 그러니 명심하라. 각각의 행동을 할 때마다 당신이 가진 온 힘을 기울인다면 그 행동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자체로서 성공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공이 또 다른 성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법이므로 당신이 원하는 것에 가까워질수록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가까워지는 속도도 점차 빨라질 것이다. 성공적인 행동의 결과는 축적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발전하고 싶은 욕망은 모든 생명 안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더 많은 것이 그에게 갈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의 소망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크게 불어나게 된다. 성공은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되 전력을 기울여 최대한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행동하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하는 동안 비전을 간직해야 한다. 이 말은 비전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항상 명확히 그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비전의 세부적인 부분을 상상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때까지 묵상하는 일은 여가 시간에 틈틈이 하면 된다. 당신이 만약 빠른 결과를 원한다면 여기에 여가 시간의 전부를 할애해도 좋다.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원하는 것의 그림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마음속에 단단히 고정되고 무형의 원소에 완전히 전달되어서 일하는 시간에는 그저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믿음과 결의를 다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 여가 시간에는 비전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서 의식이 비전으로 가득 차 즉시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될 정도가 되게 만들라. 그 밝은 미래에 열광하여 생각만으로도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문구를 반복해보자.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추가하여 마지막 문구를 조금 바꾸어 보겠다. 첫째, 만물이 창조되는 근본에는 무형의 근본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우주 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둘째, 이 원소의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대로 사물이 창조된다. 셋째, 사람은 사물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무형의 원소에 각인함으로써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넷째, 그러려면 경쟁의식에서 벗어나 창조의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원하는 바를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그것을 얻겠다는 결의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이미지를 간직해야 한다. 또 결의를 약하게 하거나 비전을 흐리거나 믿음을 없애는 것에는 철저하게 관심을 끊어야 한다. 다섯째, 원하는 것이 올 때 받으려면 현재 환경에서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물을 통해 지금 행동하되 각각의 일들을 모두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전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자제력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시오야 노부오 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의 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셋째, 불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강하게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한 상념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고요하고 깊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허세 부리지 않고 담담하게 생각해도 우주는 힘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월러스 워틀스가 이야기하는 부분과 굉장히 비슷해요. 월러스 워틀스도 여가 시간에 틈틈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그리되 그것을 평소에 일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저 여가 시간에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명상하는 정도, 묵상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행동할 때 그 비전을 유지하고 믿음과 결의를 단단히 가진 채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우주의 근본 원소가 우리의 생각에 감응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시오야 노부오 선생이 자제력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런 큰 힘을 계속 사용해 봄으로써 점점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점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월러스 워틀스도 성공은 축적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딸려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주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끌려오는 좋은 것들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우리의 성공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요. 세계적으로 크게 된 기업들의 공통점을 몇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커다란 성공을 지속적으로 거둔 위대한 기업들은요. 그냥 날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최선의 행동을 했던 것뿐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날마다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데 점점 그 기업의 역량이 가속도가 붙듯이 커져서 성공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에서 비유하기를 빙빙 돌아가는 원통이 있는데 위대한 기업은 그 원통을 날마다 똑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채찍을 때려서 돌리는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원통은 이미 돌고 있는 위에 계속 똑같은 힘이 가해져서 점점점 회전이 빨라지다가 비로소 핑 하고 튀어나가 하늘 위로 붕 날아오르는 순간이 왔다. 단지 진짜 그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기업의 경영진들은 자신들이 정말 극적인 판단을 내린 순간에조차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이고 극적인 판단이었는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뿐이에요. 다만 가속도가 붙어서 성공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압도적으로 팡 하고 뜬 거죠. 월러스 워틀스가 성공적인 행동의 결과는 축적되기 때문에 그저 매일매일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라 라고 조언했던 것. 그리고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비전으로서 각인하고
이미지를 담고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근본 원소는 그런 우리에게도 힘을 보태준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전에 나누어 들었던 책과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이야기한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에서 똑같이 엿보인다는 점이 저는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투두 리스트를 적어놓고 그것에 X표를 그어가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을 거고 최대한 많은 숫자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월러스 워틀스가 조언하는 것은 하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자체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큰 일, 중요한 일은 잘하고 작은 일, 사소한 일은 대충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각각의 일들을 다 성공적으로 해낼 때 그런 삶이 축적될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일보 전진 일보 후퇴를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 때 우리는 부자가 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월러스 워틀스는 이야기하네요.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월러스 워틀스의 부의 비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